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 사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우술도 상당히 좋아져서요. 웬만한 것은 빨리 발견만 하면 수술해서 낫는 시대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앞서서 미리 내가 비용을 준비하는 것이 상당한 지혜인데요. 오늘은 가장 위험하면서도 비용이 많이 드는 이런 2대 질환, 즉 심장과 뇌에 관한, 뇌와 심장에 관한 이런 수술비를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누구나 준비할 수 있는 방법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프시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나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가요? 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누구인가 피해를 끼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준비를 하시는데요. 저도 또한 그랬는데요. 보통 사람들이요, 이 고령층에 들어가면요,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참 건강하게 살아왔는데 나이가 드니까 여기저기 아픈 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자,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녀의 지원을 많이 받는다라고 합니다. 이제 과거에는 자녀들에게 올인했죠. 교육시키고 결혼시키고 집장만 해주고, 그리고 내 노후, 내 의료비를 준비하지 못했던 이런 세대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어쨌든 간에 자녀를 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 자녀들도 살기가 만만치 않아서 굉장히 미안해하면서 어쩔 수 없이 자녀에게 의존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요, 자녀에게 지원받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가장 많이 받은 수술들이 있습니다. 뭐 1위부터 쭉 있겠지만 최근에요, 2019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요, 상위 7개 수술 점유율을 봤더니 단일 수술로 10% 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척추 수술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슬관절, 무릎이죠. 무릎 관절염 수술 많이 하시죠. 60년, 70년을 쓰다 보니까 관절이 나가서 수술하신 분들 많고요. 요즘 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거 백내장 수술이죠. 네, 요즘 다초점 렌즈 삽입으로 백내장 수술해서 시력을 좋게 하려는 이런 의료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거 외에 스텐트 삽입, 특히 스텐트 삽입 같은 경우는요, 의술이 좋아져서 혈관에 관해서 아주 쉽게 빠른 시간 내에 혈관을 돌게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술들이 도입되어 있어서 실제로 많이 행해지고 있고요. 의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이런 것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뭐 그거 외에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 단일로서 10% 넘는 이런 부분은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에게는요, 많은 수술들이 있죠. 당연히 여태까지 아직까지 암은 1위고요. 그 외에 심장과 뇌와 심장이 2, 3위를 번갈아 하고, 네 번째로 요즘 최근에는 폐가 이제 수술을 많이 하는 네 번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저렴하게 많이 준비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질병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고혈압. 건강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당뇨가 찾아옵니다. 대부분 가장 먼저 오는 게요, 혈압, 당뇨, 또는 당뇨가 오신 분은 또 혈압이 같이 높아지는 이런 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요. 가장 무서운 것은요, 합병증이라는 거죠. 이 하나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죠. 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나머지 혈관 장애를 계속해서 가지고 오기 때문에 평생토록 동반 질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물론 약 잘 복용하고 운동하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으나 언젠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에게는 수술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일이 찾아오는데, 그 전에 이 합병증이 무서운 이유는요, 비용이 많이 드는 뇌질환이나 뇌경색, 뇌졸중, 또 혈관성 치매를 유발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건강관리가 되게 중요하고요. 이런 합병증이 나타나게 되면 심장에도 또한 무리가 와서요,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까지도 유발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돌연사를 부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혈관질환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리고 뇌에서 심장으로 와서 다시요, 신장까지, 그래서 결국은 투석까지 하게 되는, 하나만 해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내가 어떤 것에 걸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르겠으나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매번 수술이 증가하고 수술 환자가 증가하는데 나이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를 보니까요, 물론 전 연령층이 가능하지만요, 이제 우리가 40대가 지나고 나면요, 50대, 60대, 70대, 80대, 100세를 넘게 사는 시대가 되었죠. 자, 그런데 의술이 좋아지기 때문에요, 80세도 90세도 수술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나이가 갈수록요, 수술을 많이 한다는 거죠.
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사는 만큼 그만큼 의료기술도 같이 발전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이가 들어 수술을 못할 거라는 이런 생각은 그 누구도 최근에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비용이 중요하죠. 수술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술하면서 건강을 찾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비용입니다. 우리가 내고 있는 의료보험에서 일정 부분 혜택을 받지만 또 실손의료비에서 돌려받지만 실손의료비가 계속해서 인상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기에 대안을 위해서 수술비를 좀 준비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최근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뇌와 심장과 뇌가 2, 3일을 번갈아가면서 최근에요, 심장 관련 수술을 상당히 많이 하죠. 그런데 비용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심내막염이랄지 심장 판막질환, 동맥류, 심근병증 이런 것들이요, 평균 한 번 할 때마다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죠. 그래서 의료보험을 적용받고 실손의료비를 돌려받더라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수술비는요, 정액보상입니다.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가입한 금액을 무한 반복 계속해서 주는, 그러면서도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건당 진료비나 수술했었을 때 건당 진료비가 중요하죠. 방금 말씀드렸지만 심장이 약 3천만 원 정도 든다고 했어요. 그러면 상위에서 제가 상위 3개와 하위 3개를 나눠봤는데요. 최근에 금액은 적지만 많이 하는 수술 중에요, 치액이나 백내장 편도절제술도 많이 해요. 그러나 비용이요, 100만 원대이기 때문에요, 이 정도는 우리가 크게 이거 없다고 우리가 막 목숨 죽고 이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1, 200 정도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3천만 원이 넘는 수술할 때마다 혹시 재수술하게 되면 6천만 원, 1억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내가 평소에 준비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되고 누군가의 눈치를 보면서 누군가를 의존해야 되는 이런 삶이 우리를 더 슬프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만큼은 막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큰 비용을 준비할 수 있는, 크게 드는 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플랜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요, 심장 관련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있는 증권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되겠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심장 관련에 대해서요, 너무나 우리 시청자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보장의 범위가 가장 넓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 오늘 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심장에는 물론 당연히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비와 수술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심장 질환이라는 것은요, 뇌혈관 질환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흔하게 말하는 모든 심장에 대해서 또 뇌혈관 질환은 모든 뇌에 대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허혈성 심장 질환은요, 심장 질환 안에 있어서 100%를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수술비를 준비하실 때도요, 허혈성 심장 질환이 아니고 심장 질환이라는 넓은 보장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2017년 기준으로 보니까 수술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스텐트 삽입술도 하고 심박 조율장치 삽입술도 하고 기타 심장 수술도 하고 관상동맥 확장술도 하고 많은 심장 혈관을 넓혀주는 수술을 해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 중에서 우리가요, 심내혈관 질환, 즉 심장과 뇌를 전부 보장해주는 수술비가 있고요, 허혈성 심장 질환, 즉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면 협심증도 그 안에 들어있는 건데, 이런 심장 수술비를 준비했다 그러면요, 어떤 게 더 많이 받을까요? 심부전이나 부정맥 같은 경우는요,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를 갖고 계신 분들은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다입니다. 그래서 이 심장 질환을 보장해주는 수술비를 갖고 있어야지 이 모든 것들을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허혈성 심장 질환만 갖고 계신 분들은요, 안 되는 게 많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요, 수술비를 준비하실 때 또는 진단비를 준비하실 때도요, 반드시 구분을 좀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심장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심부전과 부정맥 같은 경우는요, 허혈성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장해 주는지, 내 증권에는 다 되는지, 이걸 한 번 더 분석을 받아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요, 뇌혈관 질환하면 뇌에 대해서는요, 100%죠. 우리가 가장 많이 갖고 있었던 뇌출혈, 뇌혈관이 터졌을 때 받을 수 있는 뇌출혈, 그리고요, 뇌졸중, 뇌혈관이 터졌을 때 뇌출혈과 뇌혈관이 막혔을 때 해주는 뇌경색, 이걸 두 개를 합해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도요, 70% 이내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타라는 게 있죠. 이런 부분에까지 보장을 해줘야 되면요,
뇌혈관 질환이라는 진단비를 가입하셔야만 이 전부를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죠. 진단이 됐던 수술이 됐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는 없어서 이 특약을 선택하지 못했다면 지금은 누구를 막론하고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준비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 있지만 이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100%를 보장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뇌혈관 질환은요. 기타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러면 질병 코드로는 I67을 쓰는데요. I67로 끝난 게 아니고 점점점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I67.1, 2, 4 이렇게 되는데 이런 모든 부분을 다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요. 뇌출혈이 아니고 뇌졸중이 아닌 뇌혈관 질환을 선택하시는 것이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고요. 그리고 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시청자님들 허혈성 심장 질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은요. 심장 질환, 심장 전체를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담보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요. 급성 심근경색증보다는요. 허혈성 심장 질환이 분명히 보장의 범위가 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심장질환 전부를 커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요.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를 가입하시거나 이 수술비를 선택하시게 되면 협심증, I20이라는 이 협심증 코드에는요. 이렇게 많은 이런 보장들이 여기 안에 들어있죠. 이건 약관을 봐야 되기 때문에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많은 보장들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깨알 같은 글씨를 한 번 더 보여드렸는데요. 중요한 것은 허혈성 심장질환 좋습니다. 그런데 이거 갖고는 다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요. 플러스 뭐가 필요한가요? 네, 심부전과 부정맥까지 다 같이 준비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야지 내가 심장질환이라는 이 넓은 보장을 한꺼번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허혈성 심장질환 플러스 이 부분 부정맥과 심부전까지 합해져야지 심장질환에 대한 100% 보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시청자들께서 오늘 방송을 보고 상담을 하셔서 준비하신다 그러면 심장질환 전부에 대한 보장을 다 준비하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게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암도 물론 많지만 뇌와 심장을 제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약관에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가장 또 떠오르고 있는 게 뭘까요?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가 좀 다른 게 있어요. 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폐에 관련해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실제 연세 드신 분들이요. 폐렴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작은 고혈압이나 당뇨나 아주 가벼운 증상으로 시작했지만 사망 원인이 폐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폐 질환도 혈압과 연관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심장과 뇌혈관도 연관이 있지만 결국은 폐에까지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폐에까지도 같이 준비하시면 좋겠다 해서요. 우리가 상세불명의 기관지염 같은 경우가요. 이 코드 안에 들어가 있고요. 폐렴, 면역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폐렴에 상당히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폐렴에 걸리게 되시면요. 회복이 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좀 길러주셔야 되지만 이제 보험으로는 이렇게 담보를 준비해 두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런 부분은요. 5대 기간이라 그래서 회사마다 뭐 5대 기간, 7대 기간에서 조금 더 보장을 많이 해주고 보험료를 저렴하게 하는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때 뇌와 심장 그리고 폐도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많이 걸릴 수 있는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장을 좀 더 해주려고 이렇게 묶어서 특약으로 저렴하게 가입하실 수 있는 이런 담보가 있기 때문에요.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폐렴에 대해서도요. 다양한 약관을 보면 코드가 다양한데 되는 회사가 있고 좀 빠진 회사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증권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입 금액을 한번 예시해서 보험료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자, 가장 우리가 많이 치료비를 쓰고 있는 심내, 심장과 뇌, 혈관 수술비 1,000만 원 가입을 하고 그리고 회사마다 몇 대 몇 대에서 집중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수술비가 있습니다. 이것도 1,000만 원 가입을 하고요. 그리고 5대 기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도 뇌와 심장이 같이 들어있고요. 폐도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1,000만 원. 그리고 고혈압,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수술을 또 하게 되죠. 고혈압이나 당뇨를 해서 뭐 망막 수술을 한다거나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됐을 때도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플랜. 그리고 질병 수술, 기타 뭐 상해 이런 거 있고요.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도 넣을 수 있죠. 뭐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뇌졸중도 넣을 수 있고 뇌혈관 질환도 진단비를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이 넣으면 물론 비싸지니까 오늘은 저렴한 수술비 위주로 보여드리겠지만 저는 진단비도 조금 넣고 수술비까지 해서 전체적인 플랜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자, 이 가입 예시 금액을 가지고요. 만약에 우리 시청자님께서 허혈성 심장질환 중에서요. 협심증이라고 있습니다. 협심증. 네, 협심증에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 스텐트 삽입을 보통 하게 됩니다. 건강검진했는데 심장이 쪼여서 병원에 갔는데 협심증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서요. 스텐트 삽입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여기에도 내 심장이 들어있으니까 두 번째에서 또 1,0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5대 기간에도 뇌와 심장이 있으니까 또 1,000만 원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질병 수술도 나오게 되겠고요. 이건 모든 질병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리고 허혈성 심장질환이기 때문에 진단비까지 하게 되면 5. 이런 총 얼마인가요? 진단을 받고 수술한다. 그러면요. 4,030만 원. 네. 한번 발병하고 수술하게 되면 4,030만 원 이렇게 받게 되고요. 수술비 같은 경우는 네, 할 때마다 무한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플랜인데요. 보험료 보실까요? 보험료는요. 네, 제가 40대부터 60세까지 예시를 했고요. 90세까지 가입은 가능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많은 보장을 가져가면 보험료는 좀 비싸지겠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 40대 10,000원대죠. 60대까지 해도 예. 10,000원에서 40,000원대까지 여성분 좀 저렴하고요. 남성분도 20,000원부터요. 이제 60세가 되면 남성분들은 확률이 높아졌기 때문에요. 진단비까지 제가 다 넣어놨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비싸졌지만 맞춤 설계 가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 보장을 다 가져가자면 좋지만 반만 갖고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 정도로도 맞춤 설계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수술비와 진단비를 제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신과 비갱신. 내가 좀 저렴하게 보장을 많이 가져가면서 내가 그때 상황 봐서 갱신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신 분들은 저렴하게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갱신 선택하실 수 있고요. 나는 인상되는 게 싫다 하시면 비갱신도 가능하시고요. 중복 보장을 받기 때문에요. 많은 보장, 특약을 여러 개 넣음으로써 네, 할 때마다 동시에 같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많은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특히 보장의 범위는요. 허혈성 심장질환보다는요. 그냥 심장질환으로 했었을 때 진단비와 수술비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양한 보장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비는 비싸기 때문에 수술비로 저렴하게 준비하는 게 좋은데 실손의료비가 앞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인상되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가져갈 수 없을 때 수술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술비 플랜을 준비하시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죠?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진단 없이 가능하시고요. 건강체나 유병자나 다 나이나 연령대에 맞춰서 준비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은 저렴한 비용으로 노후에 많이 들어가는 의료비를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준비할 수 있는 이런 플랜. 자녀를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수술비 플랜 제가 안내드렸는데요. 네.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맞춤 설계 가능하시기 때문에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